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저희가 리뷰와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쪽집게 과외 시간인데요.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의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딱 하나의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현 시점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바로 쪽지시험 종목 시간인데요. 자, 시장이 힘들어도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하방으로 압력이 클 수 있을까요? 또 오늘 너무너무 힘드셨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점에서 내가 좀 매수의 전략을 잘 짜볼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이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총 3가지의 선물이죠.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어떤 분이 가장 잘 짜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는 전문가님이다 라는 말씀 누차 드리잖아요. 자,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최병권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이 먹고 또 먹고를 해도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이 시간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현 시점 저희가 확실히 미리 선점해야 되는 종목들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만나서요.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자,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후 들어서도 낙폭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을 더 힘들게 했던 부분인데, 자, 미증시는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지금 하단이 무너졌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3% 위로 급등했으며 국제유가 WTI도 현재 100달러대에 다시금 근접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도 벌써 올해 6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사이에 이란을 향해서 48시간 최후 통첩을 날렸고 이란도 지금 강대강으로 나오면서 지금 길어지고 있는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고 환율과 유가, 금리까지 우리 시장의 하방 압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녹록치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보자라고 한다면 역시나 증시의 진입을 위해서 대기 자금이 아직은 풍부한 상황이고 또 정부의 이 정책적 지원을 발표
발판으로 우리 증시의 한 단계 레벨업에 지금 관련한 이러한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다만 워낙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 전략도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코스피 보시면 전반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5,4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코스닥도 5% 하락한 1,100선에서 등락을 했고요. 그래도 전거래일에 시총 1위로 등극한 3,000당 제약이 나홀로 빨간불을 켰던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수 마감 보죠.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6.49% 하락한 5,405선, 오늘 코스닥은 마이너스 5.56% 하락한 1,096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지금 몇 주째 변동성이 이렇게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현 시점에서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봅니다.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시장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필 네. 이렇게 또 급락했을 때 그래도 오늘 오히려 상당히 감사한 날입니다. 대표님이 나와주셨으니까요. 전략 오늘 너무나 좀 중요하게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희망의 인사 부탁드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3주째 월요일 날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투자자분들 상당히 힘드시죠? 근데 상황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시장 자체도 빨리 회복을 했었고 또 우리 증시의 전체가 많이 약세를 타고는 있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또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슈에 의해서 반짝 오름세를 보이기도 하지만은 전쟁이 났을 때 진짜 실제로 득을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지금 많이 존재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기대감에 의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아픔은 누구의 기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기업들은 이런 상황이 또 반갑고 즐거운 기업들도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쪽으로 또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도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 좋은 기업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몇 주째 이제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보니까 나 이제 여기서 주식 안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관망만 하는 게 답인가? 여러 가지 지금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내 머리를 헤집어 넣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빨간불을 킬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기회 오늘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희망 놓지 마세요. 분명히 또 오르는 종목은 찾으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증명해 주실 수 있는 또 상승률 표를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면 대표님과 함께 하잖아요. 끄떡 없습니다. 시장에 아무리 내려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수백 %의 빨간불을 켜고 있거든요. SPG 393%, 보성파워텍 81%, 큐렉소 54%, 이뮤노시아 139%, 스피어도 188%, 한미반도체 128%, 삼천당제약도 155%, 고영 86%, 바이오스마트 69%, 이수스페셜티 케미컬도 40%의 빨간불을 켜면서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이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종목들을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절대 혼자서는 지금 이거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빨간불 그릴 수 있는 종목 지금이라도 찾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생방송만 주목해 보시고 주식 공부방에서 투자 전략까지 꼭 확인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50분까지 문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이 방송에서 내가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도 3개 준비되어 있어요. 방송 시간 40분 남짓 남았으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 또 가장 감사한 부분이 주식 공부방에 이렇게 있다 보면 현 시점에서 이제 전쟁 때문에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해지 전략으로 뭘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좀 세게 하방 압력이 나오더라도 어떤 종목으로 내가 현 시점 계좌를 지킬 수 있는지 뭐 전략이라든지 종목도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게 특별히 이제 요즘 최근에 이란 전쟁하고 관련된 이슈들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제가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그러니까 ETF입니다. 그쪽을 권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20%대를 넘게 수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이제 전쟁 터지자 말자 원유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이게 금방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눌림목에서 원유 쪽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셔라라고 강조를 드렸던 거고 구체적으로 공부방에서 가격대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투자자들께서 사실 나는 뭐 기름에 어떻게 투자를 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물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ETF 같은 이런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금을 투자한다든가 아니면은 원유를 투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막 급등하는 원자재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고유가 때문에 지금 득을 보는 기업들 이런 쪽에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던 어떤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에 물론 투자 방향은 갖고 가시되 그쪽만 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투자 수단을 확보를 하신다면은 지금의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충분히 좀 대처를 해 나갈 수도 있고 풀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이 공부방에 오셔서 꼭 좀 받아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자, 이렇게 1,500원, 그러니까 환율의 뉴 노멀 시대가 우리가 도래했잖아요. 그러면 환해지 전략을 또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러한 또 명확한 종목과 전략을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잖아요. 현재 지금 WTI ETF로 20% 넘는 빨간불을 켜고 있다고 합니다. 하락할 시에 내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종목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공략주 필요하신 분들은 또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 전까지 입장하셔야지 당장 내일부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1교시 진행하기 전에 시장 상황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환율 1,500원이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돼버린 것 같아서 더 그렇습니다.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이 오를 때 또 너무 튀어오르고 떨어질 때 또 이렇게 떨어지고 이달만 들어서 지금 매도 사이드카가 3번 발동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게 그 워낙에 이제 시장을 오래 네. 보셨잖아요. 이런 상황이 많았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사실 주기적으로 이런 상황은 왔었어요. 사실 우리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낯설고 두려우시겠지만은 시장이 항상 큰 변화를 가질 때쯤에는 매도 사이드카나 아니면은 또 심지어 서킷 브레이크까지도 네. 종종 걸려 왔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가장 최근을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때 팬데믹이 오면서 그때 당시에 매도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크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뭐 몇몇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도 있었고, 옛날로 돌아가자면은 뭐 IMF가 터지면서도 있었는데, 그럴 때 항상 시장에 변화를 발생시켰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거기에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변화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속담 얘기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이 출렁거리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너무 패닉에 빠져서 무서움의 저점에서 막 던져버리는 식의 대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시장이 많이 올랐거나 상황이 많이 고점을 갱신하고 있을 때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헤드 앤 숄더 패턴입니다. 이 헤드 앤 숄더는 흔히 말하는 일본의 사케다 3법의 3산 패턴과 동일한 형태예요. 그래서 헤드 앤 숄더, 어깨하고 머리 또 어깨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어깨가 생기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헤드가 생기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왔다가 어깨가 생기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정도의 강도의 하락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헤드가 나오기 전에 어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어깨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어깨가 발생을 했으면은 대부분은 헤드 앤 숄더 갔을 때는 재반등이 항상 있어요. 그 재반등이 이제 우리가 흔히 헤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헤드가 앞에 고점을 뚫을 건지 아니면은 그냥 고점 근처에서만 반등을 할 건지 이건 아직까지 알 수 없어요. 그때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 다른데 다만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가든 간에 어쨌든 확실한 거 하나는 하락이 컸으면은 기존의 추세 때문에 반등은 한번 나온다. 그런 반등을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전략적으로 후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포트를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락할 때 그 왼쪽 어깨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 상당히 좀 반등이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하락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득을 보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런 기업들로 좀 투자를 늘려간다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신다면은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트럼프가 뭐 5일 연기했다고 하네요. 에너지 시설 타격을. 또 어떻게 될지 계속적으로 뉴스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지금 현 지수에서 우리가 이제 상황이 계속 바뀝니다. 시장이 우리가 떨어져도 또 오르는 종목이 있듯이 또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장중에 투자 전략을 계속적으로 가져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만큼의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기회는 우리 대표님만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꿋꿋합니다. 지수가 아무리 떨어져도 내 계좌는 이렇게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의 빨간불을 켜고요. 무엇보다도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서 파냐까지도 우리는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좋은 종목에 좋은 매수가, 좋은 매도가 이런 전략까지 잘 판단해 가시면 좋겠고 우리 대표님이 그러한 또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50분 전까지 입장하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힘든 시장 속에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그런 투자의 인사이트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고요. 장중에 단기 공략주까지 저희가 선사하는 그런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교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도와 교훈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전쟁 특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관련된 주식들을 많이 언급을 드리려 하고요. 지난주부터 이미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입니다. 지금 그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할 때는 주로 이제 밀 가격, 그러니까 식량난이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비료 가격도 급등을 했었고 유가도 뭐 급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만큼 충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동에 대한 전쟁이다 보니까 이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시기가 돼 버렸습니다. 유가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뭐 휘발유나 경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원유에서 뽑아내는 부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난방을 하거나 발전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가스, 천연가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뭐 어떤 윤활 오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등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아스팔트도 원유에서 뽑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격이 지금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득을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이슈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나프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이 나오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돼버리니까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막혔으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남아프리카 대륙을 지나서 빙 돌아가지고 희망봉을 지나기도 하고 남아메리카 대륙을 지나서 삥 돌아서 가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선박의 운행 거리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예전엔 한 달만 하면은 올 걸 갔다가 지금은 2달, 석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선박의 노후화나 아니면 소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요소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어쩌면은 이 전쟁에 관련해서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예전에 그 해운주가 크게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 대한 수요도 역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던 LNG 쪽. 이 LNG가 당장은 지금
마침 그래도 옛날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는 전쟁이 겨울로 딱 가버리면서 난방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더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그래도 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 수요는 덜한데 문제는 발전이에요. 이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가스로 발전을 하는 발전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가스 발전을 지금은 좀 멈춰야 될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LNG 가격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히든 종목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락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좀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전쟁 특집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뭐고 또 이제 반사 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잘 우리가 걸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그런 종목 선별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보면 네. 대표님.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이 CS 윈드입니다. 이거 그렇죠. 진짜 대단합니다. 얘기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급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국제유가 급등하니까 에너지 안보까지 사실 문제가 펼치면서 맞습니다. 예. 풍력주 특히나 CS&D가 이달 들어서 지금 수십 %의 빨간불을 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거의 반년 넘게 박스권에서 사실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리고 와 이제 탈출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더 갈 거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뭐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 사실 2026년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맨날 중국산한테 밀렸었는데 이번엔 미국 법안이 위구르 신장 자치 지역을 탄압하는 중국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입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법령을 제정해 버렸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돼 버리면서 폴리실리콘 야 니네들은 폴리실리콘 중국산 쓰지 마. 비중국산을 무조건 써야 돼. 이렇게 얘기가 나와 버린 거고 그러면 가장 큰 폴리실리콘 생산 수혜 국가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때 마침 또 이 이란 전쟁이라는 부분이 딱 떠버렸고 풍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정부가 바뀌면서 풍력에 대한 어떤 지원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무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법률 정비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해상 부유 풍력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속에다가 파일을 박지 않고 떠다니는 식으로 풍력 발전을 하는 그 기술이 올해 상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때 마침 또 전쟁이 딱 나버렸어요. 그래서 유가가 급등을 해버리니까 풍력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기존에 오를 수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현재 이슈가 딱 더해져 주니까 당연히 더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중기적으로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게 상승의 모멘텀이 있고 현 시점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으면 좀 더 가지고 가도 우리가 충분하게 상승을 바라볼 수 네. 있는 기회까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을 시점에만 우리가 진입을 했더라도 한 19%의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조용할 때 또 들어가거나 아니면 올랐을 때 버티는 종목들을 잘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판단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병건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종목 내일부터라도 저희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장중에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공략주라도 저희가 선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현 시점 꼭 눈여겨봐야 되는 그러한 종목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50분까지 저희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시간 26분 남았고요. 하단에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네. 제가 꼭 여쭤보는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10가지의 종목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10가지의 종목이 너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빠질 만큼 또 빠진 종목도 있고 네. 버티는 종목,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게 신규적으로 또 접근을 한다면 예. 어떤 종목을 좀 대화하는 게 좋을까요? 지난주하고 네. 수익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이 스피어는 그동안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200%대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조정 거치면서 좀 수익률이 확 줄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커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 이 종목은 이만큼 올랐는데 또 들고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또 갱신을 하니까 수익률이 100%대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일단은 수익률이 커져 있는데 그렇지만 이 안에서 지금 주식을 어떤 걸 또 살래요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여기서는 이제 뺄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을 지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수익률 표에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한 대기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OCI 홀딩스라든지 CS 윈드 같은 풍력 태양광 주식이거든요. 이쪽은 아직까지 꼭 그 종목 아니더라도 아직까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노리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상승을 하기 시작한 원자재 관련주들이 있어요. 네. 그쪽을 노리시는 형태로 가시면 좋고 원자재 관련주는 뭐요? 대표님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자재 에너지 기업 상승의 지속성을 또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수익률표 한번 볼까요? 자, 3교시 바로 종목 자료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슈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서 이 석유화학 업체들이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납타 가격 연초 대비 87% 그렇죠. 지금 급등하면서 톤당 $1,000를 넘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 납타가 60% 이상이 중동 쪽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그 길이 막혔으니까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사익을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가져가 보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갈까요? 자,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는 제가 표로 한번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그 녹화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건 나중에 오시면 볼 수 있고 어쨌든 다 오르고 있습니다. 다 오르고 있는데 유일하게 안 오른 거는 이제 미국산 천연가스인데 네. 그건 어차피 자기네들끼리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 이외에는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나프타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나프타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프타는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럼 플라스틱 가격 오르면은 일회용 컵 좀 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오해인 게 네. 자동차 내장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쓰는 어떤 물건들이 대부분 다 이 나프타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나프타 가격이 높아졌다. 그럼 플라스틱 가격도 높아지겠고 플라스틱 가격이 높아지면 내장재 가격도 오르겠죠. 그럼 뭐가 오르냐? 차값이 올라요.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건 하나의 빙산의 일각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원자재 가격이 LNG라든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엔진 오일, 그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엔진 오일 갈 때 되신 분들 미리 갈아 놓으시라고 얘기 드렸었죠. 네.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그다음에 아스팔트까지 도로 까는 아스팔트까지도 지금 가격이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황이 조금 심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나프타 가격이 올랐을 때 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기업 수익은 아니고요. 지금 가격이 올랐으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기름도 예전에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기름값이 확 뛰어버렸잖아요. 근데 정유사에서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오르기 전에 막 몇 달치를 사놔놓은 게 지금 올랐다고 해서 그 싸게 산 걸 지금 비싸게 올려봐도 그럼 이거 폭리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근데 어쨌든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정유사 입장에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서 납품 단가나 판매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나프타를 미리 들여왔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지금 가격이 올랐으니까 우리 올려받을래요 했는데 원재료는 아직까지 들어온 게 싸단 말이죠. 그러면 이만큼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수익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어요. 예전에 그 밀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밀을 미리 많이 수입했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밀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밀 가격 급등했네. 그럼 우리 빵 가격, 식료품 가격도 올려받아야 돼요 했는데 실제 수입한 원자재 가격은 이만큼 차이가 나서 돈을 단기간에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요소를 잘 살펴봐야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수익에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단기 수익 반짝에 이어질 것인가 요거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서 길게 끌고 갈 것인가 단기로만 잠깐 타이밍을 노릴 것인가 요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대표적인 특징 종목도 뭐 하나 일단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크게 오름세를 타는 종목들이 몇 가지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LNG 가격 이게 급등을 하면서 급등세를 타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움직임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는 한택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한택이라는 종목이 LNG하고 관련이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상당히 연속적으로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저점이 3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까지 오늘 단숨에 이 3월 달 들어서 2배를 올랐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알래스카에 대해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이 테마성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요 기업 자체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수익성은 괜찮은 기업입니다만은 상황이 갑자기 바뀔 건 없어요. 근데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회사가 장기간 수익이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 그 타이밍을 수익 기회로 노리거나 아니면은 잠깐 한번 급하게 조정을 받을 때 그런 타이밍에서 저점 매수를 해서 반전 시도를 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또 단적인 예로 제가 지난 방송 때 추천드렸던 게 비료 관련주. 네. 예, 요거 조업이거든요. 조업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티가 잘 안 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료 원료가 오르니까 주가가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움직임이 활발한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분명히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이거 절대 오를 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내릴 때, 하락할 때, 이럴 때 매수해서 오르기만 하면 바로 수익 실현하셔라. 그러면 수익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폭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들은 단기성 대응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나프타 쪽도 아마 단기적으로 지금 이 비료 관련주처럼 이런 식으로 대응을 이어나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로 바라볼 게 아니고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죠. 오르면 빨리빨리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게 좋다라는 네. 시청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서 일단 나프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를 알려드렸으니까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저희가 종목 자료집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대표님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중동 정세 불안이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나프타 도입 관련 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게 원료 확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사실 감산에 나섰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온 상황이거든요. 원자재 가격들이 다 급등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불리는 나프타 관련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표님이 바로 지금 인증해 주셨거든요. 현 시점 단기적으로 빨리 치고 빠질 수 있는 딱 하나의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 매매를 안 하셔도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어, 예, 짜릿합니다. 와, 이 종목을요. 와, 대표님 이거 오늘 상한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네. 이게 한 번은 더 슈팅을 그렇죠. 줄까요? 오. 이 원유를 공략할 때하고 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네네. 것 같아요. 원유도 처음 막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첫 번째 조정, 하락을 강하게 할 때 그때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은 상승이 꼭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직접 투자하시기가 어렵거나 선물 거래하시기 어려우시면은 ETF를 사라라고 말씀드렸고 비료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해운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샀다 팔았다 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종목이 참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주의점은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막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막 날아가면서 빨간불 막 들어오니까 특히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막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럼 더 막 나는 이걸 어디서 위로를 받지? 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종목이 막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버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사지 마시고 지금 전쟁이 이제 끝날 거예요. 분위기 괜찮아졌어요. 막 이러면서 급락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점에서 조금씩 사시거나 아니면 충분히 바닥이 잡히는 거 아니면 종가 부근에서 사놓고 그 다음날 반전을 노리는 형태로 가시면은 이런 게 잘 먹혀요. 근데 초보자들은 너무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맛을 들이시면 안 되니까 조금씩만 사가지고 좀 위로받는 수준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단기 대응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관련주는 이제 실적보다는 뉴스 반응에 사실 더 반응을 그렇죠. 한다. 그리고 하루에도 막 20~30%씩 변동이 사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가 소멸된다면 또 이제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 전략이 훨씬 더 유효하다. 무조건 이건 타이밍의 문제이기 때문에 딱딱 박자 맞춰서 잘 대응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종목 자료집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굳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저희가 수익률 표에서 먼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빨간불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종목 자료집, 종목 알아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타이밍은 주식 공부방에서 꼭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분 전까지 입장해 주셔야 되고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네요. 자, 두 번째 이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조선주라고 이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워낙 추락을 하니까 이게 네. 경기 민감주로 꼽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선주들도 오늘 사실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종목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를 때는 약간 덜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이제 같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신조선가는 현 시점에서도 조금씩 오르고 있던데 그럼 네. 전략을 좀 어떻게 짤까요? 일단은 조선 쪽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호르무즈 항구가 폐쇄되면서 물동량을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대한 항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항로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전에 같았으면 한 달 하면 돌아올 걸 갖다가 지금은 2달 내지 석 달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막 희망봉을 삥 돌아서 그렇게 장기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일단 급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유류비, 그다음에 뭐 선박의 노후화 이런 것들이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선박의 또 노후된 부분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쪽에 수익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나 수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선박 특히 군함 같은 경우에 이 굉장히 노후가 오래됐습니다. 40년씩 된 함정들이 많은데 이걸 꼭 작전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뉴스 화면 잠깐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상륙함 복서호 같은 게 이제 해병대를 싣고 지금 호르무즈 항구 쪽에 상륙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화면을 쭉 이렇게 자료 화면이 나가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녹이 엄청나게 쓸어 있어요. 물론 선박은 해수에 항상 닿으니까 녹이 어느 정도는 쓰는데
그만큼 미국의 이 군함이나 함정들이 오래돼 가지고 선박들이 다 노후됐다는 게 확실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할 시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전투까지 치르게 되면 더 빨리 수리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미국의 MRO 사업, 즉 선박 보수 재개장 사업이 우리나라 조선업계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대략 우리 한화로 2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몇 기업들이 지금 수주를 하고 그걸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MRO 사업이 좋은 게 뭐냐면요. 경기를 덜 타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조선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만들다 보면 재료비가 올라 버리잖아요. 그럼 철판 가격이 막 올라 버리면은 원래는 1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다 만들고 보니까 원자재가 너무 비싸서 원래는 120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손해를 보거든요. 근데 이 MRO 사업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은 유지 보수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원자재 소요는 많이 없고 대신에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인력 소요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경기의 변동에 조금 덜 취약하다 이런 게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그 MRO 기업들 보면은 뭐 하나오션 같은 게 대표적일 수 있겠죠. 네. 이번에 뭐 그 미국 선박도 실제로 MRO를 했었고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이 워낙 나쁘니까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아무래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하락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시장이 조금 회복세를 보이면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그동안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했다가 조정을 거치고 올라서는 종목이 주로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노림수를 가지신다면은 상당히 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도 그런 부분을 보고 지금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신다면은 상당히 괜찮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하나오션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조선주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기 선박 운항 어찌됐든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확실히 이제 미국 MRO 사업 증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확인해야 됩니다. 글로벌적으로의 어찌됐든 사이클은 현 시점에 분명히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발맞춰 조선주 내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가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자, 바로 한번 올려봅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조선주가 좀 애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잘 안 올라서요. 그런데 그래도 현 시점에서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조선주에서도 꼭 찾아봐야 됩니다. 조선과 방산이 현 시점에서 어쨌든 실적도 잘 나오고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관련주에서도 산업별 영향을 찾아보면 충분하게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현 시점 조선주에서 첫 번째 종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바로 올려주셨고요.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 종목이군요. 네. 이건 또 우리 대표님이 많이 수익 봤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또 아무래도, 우리가 네.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걸까요? 네, 수익을 봤던 종목들이 아무래도 수익 기회를 더 노리게 돼요. 제가 대표적으로 SK 이터닉스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MRO 사업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약 1조 원 정도의 수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 정부에서 20조 원 책정해놨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20분의 1이지만은 한 기업에 의해서는 1조 원이라면 상당히 큰 먹거리거든요. 그리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향후 한 6, 7년간의 수주 물량도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실 순수하게 선박만 제조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건설 쪽이나 이런 토목공사 쪽도 같이 취급을 하는데 여기도 새로운 신개념 프로젝트를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사라든지 해외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조 원? 예,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로 봤을 때도 상당히 괜찮고요. 또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기업이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각종 군함에 대한 어떤 선박 제조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군함이 만약에 피격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파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끌고 와서 수리를 하는 그런 업을 맡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한번 갖고 있어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예전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계속 영풍 횡보를 했어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것은 성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인데 이게 반짝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 그러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내려버리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상승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올 한 해 더 추가적인 성장도 또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탑픽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짧게 상승률표에서 보여드릴게요. 조선주도 내 계좌에 미리 담아두면 참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개선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기다리던 마지막 3교시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네, 종목일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NG 관련주입니다. 아까 LNG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최근에 LNG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 쪽에 들어가는 LNG, 그다음에 영국, 유럽 쪽에 들어가는 LNG 가격들이 지금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카타르의 정유시설, LNG 추출 시설이 공격을 당했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지금 최근에 한 3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LNG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타는데 오늘 보는 종목은 LNG 발전소의 열 교환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상당히 실적도 좋고 내실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니 열 교환기하고 LNG 가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지금 LNG 가격이 올랐죠. 네. 그러면 발전 시설이 가동률이 줄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거는 원자력 발전을 더 돌리든지 태양광을 더 돌리든지 풍력을 더 돌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LNG 발전소 가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 가동 시간 동안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불 꺼놓고 그냥 잔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그게 아니라 노후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시간대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해당 기업들은 거기에 납품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자, 잠깐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종목도 역시 주가가 그동안 오랫동안 좀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횡보를 쭉 하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주가가 확 뛰기 시작했어요. LNG 가격이 급등한다니까 올랐는데 기업 자체는 내용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기업 자체가 PER도 한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7,700, 6,600 이거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왜 못 올랐을까요? 이슈가 없었거든요. 이슈가 뭔가 투자자들 막 마음을 끌어들일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안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서 매수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타이밍을 찾으시면 상당히 괜찮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제가 공부방에서 녹화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전쟁 특집입니다. 자, LNG 가격 급등세에 따라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단기 이슈보다는 지금 실적 개선으로 중장기 접근을 한번 바라봐보자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의 선물 종목 준비해 드렸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병건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힘차게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